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콜드미크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신 콜드미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꽤 기니까 최대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론부터 참고용으로 말씀드리자면 군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알바 사이트에서 공장 구직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제 나이 26, 3년 전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까지 다닌 직장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뒷담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직장은 원래 인천에 있던 회사였으나 제가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약 한 달 뒤로 김포로 이전한 회사입니다. 퇴사하고 백수생활 한 달 다 돼가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 직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직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개라도 배울 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이 안 좋고 텃세 부리는 거, 자신들의 업무 처리 미숙한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 내의 생산관리자, 생산 오너씩이나 됐으면 최소한 생산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최소한 생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 자기네들이 구비한 기계들은 어떻게 다루는지는 알아야 정상 아닌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작업자들이 하는 행실 하나하나 꼬집어 트집 잡으면서 하나하나 꼬장부리며 억압적인 특권의식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배울 게 없는 점들 많긴 하지만 딱 대표적인 5가지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가스라이팅하며 낚시질하는 게 취미이자 밥 먹듯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전한 곳에는 환경이 더 넓어지고 복지가 더 좋아지며 성장한다 해놓고 막상 김포로 오니 환경만 넓어졌을 뿐 복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직원들 기량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생산 오더 때려 박으면서 노예질 해대기만 바빴습니다. 그래놓고 수량 안 나온다고 내로남불 해댑니다. 사무 직원들은 이전하게 3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너도나도 퇴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공장장님도 퇴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스트레스로 다래끼와 피지 낭종까지 발병했었고 기계에 사용되는 지그 불량으로 손가락까지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자님이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셨고 다행히도 손가락에 뼈와 인대는 이상이 없었고 근육만 놀란 상태라 회사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복귀하고 있을 때 관리자님에게 애로사항이나 다래끼와 피지 낭동에 관한 것을 얘기했더니 관리자 말, 밀크씨, 내가 밀크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란 말만 합니다. 복지 더 좋아지고 성장해진다는 말 믿고 따라와 줬더니 이제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보고 뭐 기술자라니 어쩌니 설탕 말린 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다가 3개월 뒤에 퇴사하셨습니다. 일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인재들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시켜 짬 처리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는 뼈 빠지게 쉬는 틈 없이 일하지만 누구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일하면서 시간 떼어도 급여는 똑같이 받습니다. 체결한 것이 없으니 계획이 항상 자주 바뀌죠. 계획이 바뀌는 주기가 일주일을 넘기면 다행입니다. 하루에서 사흘 내로 바뀌는 게 다반사입니다. 직급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산관리자님과 공장장님, 나간 이후로 대리부터 공장장님까지 생산직 경력이나 기술 경력들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아무나 모집해서 머릿수만 채우며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 들어오는 관리자, 사무직원들마다 할 줄 아는 게 특허리식밖에 없습니다. 작업자들보다 한참 신입이면서 자기네들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공장장 달았다고 작업자들을 하인 취급해대는 거죠.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작업자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행실은 맨 처음 들어와서 공중 둘러보는 딱 그때뿐, 딱 일주일만 지나면 그들도 작업자들에게 어떻게 특권을 부릴지 궁리만 하는 건 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작업자들이 하는 방식에 태클 걸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꼭 진리이고 무작정 따르라고 다그친 적도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심합니다. 작업자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시행해주는데 이틀이나 걸리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의뢰하는 샘플링 작업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다 끝내라 합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근무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지 말라면서 자기네들은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화장실 갔다 오고 흡연장에서 담배까지 핍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 최악의 직장이었던 전 직장의 주된 기업 문화입니다. 여름휴가 지나고 나서는 신입 사무직, 신입 관리자를 하더라도 나름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기 시작했지만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보자면 또는 빌런들을 전부 나열하자면 첫 번째, 부생산관리자, 과장, 30대 중반. 위에 언급했던 구 생산관리자분이 사장에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하며 건의를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생산직을 경험한 적이 단 1도 없었고 올리브 영이라는 회사의 사무직으로만 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구 관리자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 관리자를 채용했으며 채용한 결과 작업자들에게 말 그대로 폭군이었던 인간이었습니다. 특근 안 했다고 해고 반차 N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데 반차 N 연차 좀 써댔다고 1대1 면담. 몸에 이상 생겨서 잔업 취소하려는데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이면서 라면서 비하하는 말투. 정량 배식 안 했다고 다 보는데 앞에서 조리돌림.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청소 위협하면 다 될 때까지 감시.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 1분 전에 움직였다고 클레임 등등 작업자들을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산 관련 일들은 전혀 배울 생각이 없었으며 소문으로 듣자니 사무실에서 쇼핑몰 보면서 꿀빨기만 바빴었고 이 행태를 사장 귀에 들어갔고 생산 관련이 아무것도 모르는 행태를 보이자 결국 부생산관리자로 강등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이런 사람은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 사장은 절대 해고를 안 했죠. 그만큼 이 부생산관리자는 사장에게 아부의 끝판왕이었고 마주칠 때마다 항상 90도로 인사하는 아주 바른 관리자였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안 그래도 사정이 힘든 회사, 산소호흡기 달고 연명하는 회사로 추락하게 만든 1등 공신이자 장본인인데 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옆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정생산관리자, 차장, 40대 중반. 이분도 신입인 건 마찬가지고 원래는 구매 쪽 담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생산관리직에 있으신 분들이 계속 나가고 과장까지 직무에서 강등당하게 되니 이분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욕심이 있으며 어떻게든 생산 공정을 진부하게끔 하는 엘리트일 줄 알았으나 그 환상은 딱 2주 또는 한 달 안에 깨지게 되었고 그저 말만 번지르하게 할 줄만 알지 결과적으로는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고 퇴보했으면 퇴보했지 진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는 짓은 작업자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지적하며 꼬작부리기에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이 그래놓고 생산관리 일부터 배우러 왔다고 하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했었고요. 신입 공장장 오고 나서는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장 부릴 걸 하루에서 사흘 내도 찾아와서 꼬장 부립니다. 심지어 신입 공장장이랑 같이 와서 꼬장 부릴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작업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위하고 작업하기 편의성 챙겨주는 사람 같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사장의 충신입니다. 맨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꼬장 부리고 괜히 무고한 생산 공정 라인 얻고 다시 재배치만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나 사장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신입 공장장, 40대 후반. 사실 공장장도 2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딱히 존재감은 없는지라 뭐라 쓸 게 없네요. 설령 존재감이 있다 하더라도 4글자면 답이 완료됩니다. 사장충신. 네 번째, 사장, 50대 초반. 이 회사에서 가장 최종 보스의 빌런이십니다. 개새끼. 사실 제가 이 회사 다니면서 골병, 다래끼, 피지낭동, 집에서 새벽에 30분간 코피, 잇몸 약화 등이 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하자마자 작업자들이 밑작업하는 게 보기 싫다고 10명이서 일하는 인원을 7명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필 인원을 감축시켜도 계속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스타트 공정을 감축시켰습니다. 이 널렁한 후 공정인 조리 공정을 감축 안 시키고 제가 스타트 공정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무조건 2인 1조로 업무를 진행해야 수장을 뽑는 게 가능한데 이걸 저 혼자서 하게끔 감축시킨 겁니다. 이 정도로 사장이 생산 공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구비해 놓은 기계의 회사 소속도 모르고요.
자기가 납품하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단 1도 모릅니다. 기껏 작업자들을 위해 해준 것은 휴게실에 자판기 갖다 놓은 것밖에 없으면서 가끔씩 와서 작업자들 하는 행실을 보고 관리자한테 시비 걸기 바쁩니다. 생산에 관한 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끔씩 찾아와서 정리정돈, 라인 공정 바꾸라는 말만 할 줄 압니다. 물론 라인 공정 재배치는 작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청소부 고용할 능력이 없어 작업자를 보고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청소하도록 지시한 장본이기도 하며 정량 배식하라고 밤량 줄인 장본이기도 합니다. 밤량 줄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가 와서 먹을 밥이 없기 때문이죠. 소문상으로 듣기로는 회사의 중요한 인사관리나 급여 계산, 납세 관련된 것은 사장 마누라가 다 하지 정작 자신은 바깥에 나가 영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매너나 저쪽 때는 자기는 안 맡고 자기 마누라만 맞으라고 했었다고 들었고요. 또 전체 조회할 때도 가끔씩 있는데 자기는 생산직 업무 7년 했고 디지털 대학 2년제 다녀왔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 항상 하는 말이 자기가 뭐 경제 전공도 아니면서 경제 현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조회 시간에 얘기하거나 맨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니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니 근거 없는 가스라이팅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눈치가 쥐꼬리만하게 있는 사람도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고 단 한 번에 알아차리는 현실 속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장이나 생산관리직, 사무직 사람들만 비정상이고 작업자들은 무조건 정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당초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거나 불합리한 면을 지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진작에 퇴사를 했겠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겉으로는 회사요, 상사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회사의 충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반 읽었네요. 딱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자 직장 동료만의 아이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주임형, 전 반장형, 토토마니아, 30대 중반. 회사 이전하고 나서 이번 달까지 이웃으로 지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서 더 이상 이웃이 아닌 형님인데 이 형 때문에 답답한 적이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있었습니다. 회사 이전하고 초창기 때는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난데없이 찾아와서 감시만 하는 게 전부이며 만일 제가 수량을 못 맞출 시에는 야! 안 돼! 하면서 칭얼만 대고 가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 고년장이 나가고 회사가 한층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제 업무 도움 주려고 지원을 오시기 시작했고 재고조사도 대신해주기도 하며 만일 자기 업무 속도가 제 업무 속도 따라잡으면 빨리빨리 해라 라면서 꾸짖기 마련이었습니다. 인천에 있었을 때에는 거의 뭐 친형제 마냥 의형제 마냥 대해주신 형님이었고 술자리에서 과음해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집 앞까지 바래다주시는 고마운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전하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질되었으며 술자리에서 실수해도 그냥 자기 먼저 집에 가기 일쑤였고 불만사항 얘기하거나 좀 제가 화를 내듯이 말하거나 하면 술자리에 기회 잡아서 대도 않는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뭐 좋았던 나날도 다 지나갔다니 무조건 하루 참으라니 시키는 대로 하라니 하면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 형은 업무고 남의 사정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관심사는 토토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현 반장형. 살아있는 30대 꼰대, 30대 중반.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작업자들 중에 가장 빌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은 저한테만 퇴사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퇴사하면 그러려니 놔두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우스워 보였나 보죠. 이 형도 인천에 있었을 때는 위에 주임 형처럼 친형제 마냥 의형제 마냥 대해주신 형님이었고 술자리에서 과음해서 실수한 적이 있는데 집앞까지 바래다 주신 고마운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전하고 나서는 꼰대력이 더 심화되었고 힘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불같이 화내는 형이었습니다. 너 여기 나가면 널 친구로 생각해주는 형들이 있기나 해? 이러면서 말이죠. 인천에서 제가 술자리에서 과음한 경력을 본 이후로는 술자리 잘 안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만일 가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자기 신기 불편한 말 하면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화낸 적도 있었고요. 화나는 날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했으면서
자기 하는 일이 스타트라서 업무를 천천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 힘들다고 했더니 그냥 무책임하게 천천히 해. 즉, 자기 공정 아니면 남의 공정 사정은 어찌되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이 형은 업무 지원을 하기 싫어하는 형이었고요. 이 형은 자기한테 쓰는 돈은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을 위해 쓰는 돈들은 하나하나 계산하며 입금하라는 식의 형이었고, 이 형도 즐기는 낙이 모바일 게임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납땜 많은 형. 10년 동안 다닌 뱀눈 관상 욜로죠. 저희 부서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닌 형이자 제일 왕고입니다. 거의 이 회사에서 초창기 때부터 다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10년 동안 다니면 뭐 하나요? 이 형은 기본 예의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식당 밥들만 보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바쁘고, 식당에서 타 부서와 같이 있을 때는 그 더러운 심성은 잘 감추지만 저희 부서밖에 없을 때는 밥 버리고 식판이랑 국구를 던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너라랑 거리두기 없었던 시절에는 남이 떠다놓은 잔반 대놓고 가져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요. 더군다나 이 형도 업무 지원 같은 거 전혀 하기 싫어하는 형인 건 마찬가지이고, 만일 자기 업무에 지원오는 사람이 있다면 한없이 엉픽해집니다. 특정 인물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일 못하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저 사람 지원오지 말라고 주임형한테 그럽니다. 그러나 주임형이랑 반장형이랑 관임사가 똑같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 관한 수다를 떨 수 있는지라 그분들한테는 한없이 자상하지만 저한테는 약간 다릅니다. 전처에서 만났을 때는 뭐 아는 척이라도 하라는 둥, 생산일지 적은 거 깨끗이 안 적은 거 보고 자기가 관리자 같으면 찢는다는 둥, 잔업도 잘 안 하면서 집 앞에 다이소가 뻔히 있는데도 굳이 저한테 미니 빗자루 사달라고 심부름 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던파도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왜 저한테 자꾸 던파에 대해 물어보는 건지. 또한 이 형은 TV 화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서 초고화질 아니면 화질 취급도 안 하는 형입니다. TV 하나 사는데 최소 500만원 이상 투자하는 형입니다. 네 번째, 부사수형. 하승능력 제로, 나이트클럽 죽돌이, 음란물 중독자, 40대 중반. 인천에 있었을 때 사수형이 해고 조치 당하고 새로 들어온 부사수형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집중력도 있어 학습력이 꽤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점차 갈수록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업무에 대해 할 거 없으면 밑작업이라 하면서 제품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인천에 있으면서 누누이 얘기를 해줬지만 작업 끝나기만 하면 찾아와서 나 뭐 해야 돼? 이러고 있거나 주임 형한테 이러면서 제가 마치 부당한 요구를 한 것 마냥 상황전개할 때가 많았었고요. 어쩔 때는 하극상 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 공장장이 나가시고 회사가 한층 휘청거릴 때부터 이 형도 제 업무 지원 해주셨는데 이 형마저도 저더러 빨리 하라고 다그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알려드린 것은 쥐뿔도 들을 생각 안 하는 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만큼 밑작업을 굉장히 하기 싫은 형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와중에 좋은 여자 만난 적 없냐고 하소연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주로 어디서 여성분들 만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주로 만났다고 합니다. 자녀 딸린 형수님이랑 이혼하고요. 더군다나 야한 것들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근래에 최적전 50대 초반 아주머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술자리만 가졌다면 이 아주머니를 성추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입 조리원 아주머니. 마이클 잭슨 헤어에 홍일점 꿈꾸는 할머니, 50대 중후반. 작년에 새로 들어오셨고 조립하러 온 아주머니인데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셨고 중량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그런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주머니도 나태해지기 시작하셨고 조금이라도 중량이 있어 보이면 힘이 약해서 못한다고 내백이 있으셨고 주임형이 디핑 지원해달라고 하면 운이 안 좋다고 못한다는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 대놓고 보이고 밑작업만 하면서 시간 보내기만 하며 편히 있다 가는 것만을 추구하는 꿀벌을 지향하시는 아주머니십니다. 그리고 성별은 어찌나 따지던지 자기 파티 여직원들 오면 언성 높이며 텃세 부리는데 남직원들한테만 서글서글한 척 아양대며 불려오짓하기 있으셨습니다. 주임형은 이런 아주머니를 내칠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묻어가려고 급급했고 정생산관리자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타 부서 고참형, 토토마니아2, 40대 초반. 타 부서에 있는 형이라 뭐라 쓸 얘기는 없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어느 날에는 웃는 미소로 친근하게 대하지만 어느 날에는 정색하면서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형. 더군다나 주임 형이나 제일 절친한 형이자 똑같은 토토마니아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술 마시면 급발진을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래퍼인 그분이 생각나는 형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허언증이 약간 있는 형이기도 합니다. 7번째, 타부서 스타트 업무형, 일본인 형수 만나는 거북목형. 타부서에 있는 형이라 뭐라 쓸 얘기는 없지만 입이 굉장히 싼 형입니다. 회사의 소문이 왕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자에게 워낙 말 안 듣기도 유명한 형이기도 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형입니다. 한창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거의 친형제처럼 장난치면서 우애를 다지면서 회사 생활한 형이지만 제가 퇴사한다는 소식 듣고 곧바로 모른 척 하신 아주 약삭빠른 형입니다. 즉 그동안 친형제처럼 장난친 것은 전부 가식이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런 회사 퇴사한 지 어느 한 달이 다 되어 가고요. 카톡이며 연락처며 전부 수신 거부에 차단한 상태이며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날을 어찌나 기다려왔는지. 하지만 이런 노닥 블랙 기억 다니면서 얻어간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꾸준히 모아서 상속집도 갚아 내 집 마련도 했고 적금도 하여 정잣돈 생겼으니 고진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답도 없는 회사에서 2년 5개월을 다녔는데 다른 회사라고 직장 생활 못할 소냐. 덕분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간다. 적어도 너희들보다는 상해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길다. 정말 기네요. 간만에 긴 사연 읽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또박또박 읽었는데 중간에 좀 제가 잘못 읽은 것도 있고 발음이 꼬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이 정도 글을 얼마나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책도 안 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막상 읽으려고 하면 이거 반에 반 정도 못 읽을걸요? 이게 양이 책이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분량일 겁니다, 이게. 근데 콜드 미크님, 저는 이런 생각 드네요. 저는 콜드 미크님도 왠지 또라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기업이 오래 있으면 보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이지만 일을 하면서 약간 정상적이지 않게 되잖아요. 콜드 미크님도 마찬가지 됐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타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적힌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점점 피폐해지고 약간 정상의 범죄에 벗어난다는 내용이 공통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은 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의. 근데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지만 타인이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럴 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원래 인천에 있던 회사였으나 제가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한 달 뒤로 김포로 이전.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인천에 있던 회사가 김포로 이전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회사가 잘 돼서 이전한 게 아니라 회사가 안 좋아서 이전한 겁니다. 100%입니다. 아마 인천이 산업단지로서는 더 좋을 테고 공장 부진 좋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땅값이 싸니까 이전한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공장을 이전했는데 인원을 줄인다고? 말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김포로 이전했을 때부터 공장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자금이 딸리니까 이거 이전한 겁니다. 장담하는데. 네. 이때부터 자금 융통 안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장 부지가 싸고 네. 유지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김포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방이고 인천은 광역시 아닙니까? 공장 부지는 이게 차이가 클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이전하는 거일 겁니다. 이때부터 좀 가세가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인천 할 때가 더 좋지 않았습니까? 일할 때는. 인천에서 일할 때가 더 좋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 공통점이 김포로 이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졌다 느낌 들고 일하기도 좀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을 보니까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건데. 생산관리자. 아니 근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채용을 해? 보니까 뭔가 이제 전공이나 스펙을 따져가면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채용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회사에 능력 좋은 사람들은 안 돌 테니까. 맞잖아. 생산관리면 당연히 공대생이나 그런 어떤 이제 전공자들을 뽑거나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자격증 아닙니까? 무자격증에 전공도 안 맞죠. 애초에 여기 제대로 된 회사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생산 관리자. 이 올리브 영이라고 하면 그 화장품 회사 아닙니까? 맞죠? 화장품 백화점 회사잖아.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하고 지금 님이 일하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거기엔 생산 관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마케팅으로 일했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생산 관리면 공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품 소재도 알아야 되고 공정도 알아야 되고 회사 공정에 문제 생긴다 불량이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굉장히 막중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자를 뽑는 건 당연히 지사입니다. 그런데 뭐 기술도 없고 전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이 사람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예상인데요. 백으로 들어왔어요. 봐봐. 나이도 어린데 폭군처럼 행동한다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믿을 언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난 안 잘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이 아님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사장하고 뭔가 모종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장이 뭐 사촌인 동생이거나 조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거 미쳤다 근데 특근 안 했다고 해고? 진짜 미쳤네. 오히려 다행이네요. 해고당해서 다행이네. 이런 회사 해고 안 시키는 게 더 이상하네요. 야 특근 안 했다고 해고. 이 특근이 뭐냐 하면 주말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빨간 날이나 토요일 출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일날 쇠가 빠지기 이랬으면 솔직히 토요일날 일하고 싶지 않잖아. 빨간 날 쉬고 싶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토요일날 출근하기 싫어요. 근데 뭐 특근 안 하겠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그냥 저는 토요일날 출근 안 하고 특근 수당 안 받겠습니다. 돈 적어도 전 일하고 전 놀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걸 토요일날 논다고 자른다고? 미쳤네요. 야 연차 반자 쓴다고 1대1 면담요. 야 정작 면담해야 될 거 면담 안 하고 연차 쓴다고 면담을 해? 몸에 이상 생겨서 잔업 취소하려는데 정직원이면서 그럼 당신은 올리브영 다니면서 왜 있다고요? 야 진짜 아니 군대입니까 이거? 나 이거 보고 제일 어이가 없었어. 정량 배식 안 했다고 다 보는데 앞에서 조이를님. 아니 밥을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얼마 한다고 그거 진짜 뭐 재료비 얼마 한다고 그냥 컵라면 드세요. 나 같으면 밥 그냥 손도 안 대겠습니다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라면 사오겠다 진짜. 무슨 밥 맛있는 것도 아니고 밥 숟갈 몇 번 떴다고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 진짜. 정말 찐따 같은 회사다.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아니 군대도 이렇잖아. 군대도 어느 정도 자율배식 허용되는데 군대도 밥이나 국 드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 군대보다 더 심하잖아 이거는. 아니 이제 그 회사 다니면 밥 떠가는 거 뭐라고 밥 떠가는 거 밥 많이 먹는 거 뭐라 하는 거 들은 적이 없어. 왜 밥 많이 먹으라 그래 일하면서 배고프니까 그만 밥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이상한 거야? 밥 드는 거 가지고 정량배식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한 거 이게? 요즘 군대에서도 정량배식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 짬낭이라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회사야 이게? 이게 회사입니까? 요즘 군대도 안 그래. 군대보다 더한 곳이네 이거 진짜. 아니 조모합니까? 순검이야? 해병대 순검입니까?
총수 안 되면 될 때까지 감시한다. 뭐 점호합니까? 당지사관 있어요? 참. 이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난 이런 데서 왜 2년 5개월 동안 일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데는 나와야 돼. 일이 힘든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아니잖아. 이건 괴물이잖아, 괴물. 어디가 사람 치고도 못 받을 사람이 진짜 관리자 달았다고 진짜 완전 날라댕기네, 진짜. 이게 회사야, 이게? 감옥이지, 이게? 아. 아니, 음식님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한 건데 본 적이 없었거든. 어느 회사원 간에. 그 생산직이면 오히려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나요? 골든미클 이건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여기 일할 바에 어릴 때 더 좋은데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크님한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를 난 미련하게 버졌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어리면 좀 더 좋은데 지원해가지고 좀 더 좋은 보수에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서 일하면서 나는 경력도 쌓았고 뭐 내공 생겼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런 내공은 솔직히 나는 별로예요. 아마 이거 영상 댓글 다시 보이게 이런 데서 누가 일하냐고 아마 댓글 많이 달릴 겁니다. 밀크님 장담하는데 나도 힘든 환경에서 일해봤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밥 가지고 타박은 안 받아봤습니다. 밥 가지고 타박은 안 받아. 밥 가지고 타박하는 곳이 없어요. 난 아니 무슨 정량배식을 해? 무슨 정량배식이야? 군대에서도 육군련소 말고 정량배식을 한 기억이 없는데 나도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사람이 재치사한 게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밥 뜨는 거 가지고. 아니 힘든 일하면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체력 소모 심한데. 밥 그 한 술 같은 게 얼마 한다고. 아니면 차라리 식대비를 주든가. 차라리 식대비를 주든가 이게 무슨 뭐. 삼천 교육대도 아니게 뭐야 도대체. 와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더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아니 이렇게 공장을 굴린다고. 그것도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내가 이래서 아웃소싱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밀크님. 이래도 아웃소싱 가고 싶어요? 이래도 유형업체 알바몬 가가지고 가고 싶냐고. 아니 2022년에 이런 식으로 공장을 굴린다고요? 시급 10,000원 해도 난 안 갈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도 살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 이 사람 안 맞은 게 다행이다 진짜. 이 사람도 초반에 열심히 했지만 이게 왠지 아세요? 이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사람들이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처음 들어온 사람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지나면 똑같아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 뭐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는 거 아니까. 어차피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장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성이 적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노력해봐야 달라지는 건 전혀 없거든요. 발전되는 건 전혀 없거든. 어차피 사장이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많이 배우고 가자.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많잖아. 여기 공정이 많이 부족하고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그럼 사장한테 가가지고 여기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사람 탈납니다. 인원 보충해야 합니다. 얘기해봐요. 사장이 그러면 알겠다 그래. 사람 뽑는 게 좋겠지. 이렇게 야 이 미친 인간아. 사람 한 명 뽑으면 돈 얼마나 나간지 알아? 당신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사람 뽑는 거 쉽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한번 사업해보라고 사람 한 명 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한 소리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잘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야, 아니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 아니 공장이 문제가 많은 게 베테랑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뭐 어중이 떠중이만 다 있어요. 좀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요. 나고자드만 있어요. 나고자드만.
낙오자들이 없는 건 아닌데, 공장에. 어떻게 낙오자들만 다 모아놨어, 공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인데요. 정말 어디 가서 뭔가 정착 못한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것 같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공장 문제 많아요. 왜 눈치 까고 나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게 정말 열심히 살고 자조적인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콜드미크님 각오하셔야 되는 게, 이거 만약에 영상 올리면 분명히 이거는 님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장을 왜 다녔냐는 거지. 이런 공장을 왜 2년 5개월 동안 나갈 생각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나갔냐. 이건 대단한 게 아니다. 미전 쏘은 거다. 이런 공장에선 단 하루도 일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충신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럼 잘리는데. 잘립니다. 아니,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골병 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니, 골병 들더라도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 복지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아니, 이거 다 나면 또 내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병원비 다 내가 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받으면 뭐 병원비 낸다고 치지만 뭐 최저시급밖에 못 받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병 걸려가면서 일 힘들긴 합니까?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이게 마셔야 되는 게, 이 공장 심각합니다. 이 공장 당장 내일 망해도 상관없는 공장이에요. 왜냐, 가장 바쁜 공정을 3명이나 줄였어요. 이게 왜 줄였냐 하면, 필요 없는 인력은 줄인 게 아니라 그냥 공장이 어려운 거야. 많이 어려운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기가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 줄인 겁니다. 이때 눈치를 깠어야 돼. 공장이 엄청나게 어렵구나. 당장 내일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1인 2몫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몫에 돈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몫 보고 돈을 주잖아. 참,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뭐. 깔 게 너무 많아. 밥량을 줄인 이유. 참, 밥 먹는 거 가지고 참,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이 작업자를 빡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은 건들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여기 여러분 공돌이도 많죠? 공돌이 입장에서 밥은 건들면 안 돼, 밥은.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식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몇 명 한다, 뭐 공장 500명, 600명 돌립니까? 기껏해 몇 명 된다고, 씨. 아니면 뭐 고기라도 나와? 뭐 비싼 음식이라도 나옵니까? 대량고기면 나 돈 얼마 안 돼, 이거. 아니, 밥 주고 하나 뜬다고 1,000원도 안 돼, 그거. 1,000원도 안 된다니, 그거 아낀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밥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밥량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디 뭐, 북한에서 넘어오셨나? 어.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살아남으셨나?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 마누라가 다 한다고요? 내가 느끼는 건데, 이거 사장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보니까 사장 회사가 아니라 마누라 아버지 회사인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 뭔가, 사장이면요, 공정도 알고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잖아. 느낌이 안 내. 이거 자기 회사 아니야. 자기가 설립한 회사 아니에요. 자기가 키운 회사 아닙니다. 그냥, 뭐냐 하면, 원래 공장 창업한 사람 따를 거예요. 아마 창업하신 분이 저 사장 마누라의 아버지일 겁니다. 장인어른이죠. 저 마누라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인계받은 겁니다. 단시간에 인계받다 보니까 노하우도 전혀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경영만 할 줄 아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낙하산이죠. 거의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그렇죠. 명의만 자기 거. 예. 실권력은 마누라가 가지고 있고 그 장인 쪽이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중소기업이잖아. 중소기업의 사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보면 사장님이 창업하는 이유가 보통 밑바닥에서 일해가지고 자기가 큰 돈 벌고 싶어가지고 빚내가지고 공장 연단 말이에요. 월급 받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직원들 고용하고 일감 따와서 일 시키는 게 자기가 돈 더 버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공장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공장 어떤 기계나 어떤 뭐 거래처나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 자기가 영업 뛰어가지고 거래처 알고 소재도 알고 하는 건데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보니까 그냥 이제 저 와이프랑 결혼한 조건으로 사장한테 내가 경영 수업 받은 것 같아. 사장 나이 드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 야 조회도 한다고 이런 코딱지 같은 회사에 조회도 한다고? 조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는 생산지 7년 업무했다고요? 아 7년 업무했다고? 머리가 진짜 돌인가 보네요. 자기가 배운 거 다 까먹고. 디지털 대학 2년 돈만 주면 가는 거잖아. 야 이걸 자랑합니까? 자기가 빡대가리라 자랑하는 거네. 직원들 앞에서. 난 생산직 업무 7년 했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돈만 주면 다는 디지털 대학 다녀왔다. 디지털이 어딨어? 사이버 대학이지. 얼마나 무식하면 사이버대를 디지털 대학이라 하냐. 여러분은 뭐 서울 사이버대를 서울 디지털 대학교라 합니까? 사이버대면 사이버대지 안 그렇습니까? 무식이 철철 넘치네요. 예, 백치미가 철철 넘칩니다. 이런 분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니 참 놀라울 따름이네요. 미치겠습니다. 예, 쥐뿔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떠고 저쩌고 맨날 YTN 보고 맨날 뉴스나 떠들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예. 자, 맨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니, 예,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성장은 무슨? 성장하는 회사가 직원을 3명이나 줄입니까? 아니, 성장하는 회사가 직원을 3명이나 줄여? 한 명도 아니고, 직원 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장하는 회사가 밥 먹는 것에 그렇게 직원들 밥 몇 숟갈 더 떠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여러분 있잖아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성장하는 회사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맨날 좋아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거 조소기업 사장님들이 늘상 하는 거짓말이잖아. 저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 사장님한테. 우리 회사 좋아지고 있고 나중에 공장 큰 데로 옮길 거다. 항상 이 조소 사장님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회사 몇 년 뒤에 성장할 거고 너 관리자 직함 달아줄게. 요 공장 몇 년 뒤에 철수해가지고 우리가 공장 사가지고 더 좋은 데로 옮길 거다.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해. 근데 현실은 여기 공장도 겨우겨우 돌아가거든요. 겨우겨우 맨날 하는 말이 5년 버텨라. 5년 버티면 우리가 벌어둔 거 해가지고 공장 5층짜리 옮길 거라. 그러면 5층짜리 옮기잖아. 그럼 너 한 사무실 하나 해줄게. 좋은 데로. 명함도 파주고 그때부터 네가 실권력자가 되는 거야. 개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남의 공장에 월세 내가지고 겨우겨우 아득바득 버티고 있는데 이거 조소기업 사장님들이 늘상 하는 18번 아닙니까?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공장 회계 장부를 보면 남이 나오는데 거래처 보면 남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공장 왜 다니냐고. 이런 공장 2년 5개월 동안 왜 다니냐고. 다니면 안 되잖아 이거를. 이걸 왜 다닙니까 이런 공장을. 당장 때려치워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공장은 절대 젊은 사람들이 가면 안 돼. 여러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면 안 돼. 이런 공장은 절대 발 빼셔야 돼. 이런 공장 가니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장들이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굴려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굴리는 겁니다. 이런데 아예 사람들이 그냥 발길을 끊어야 돼 그냥. 참. 아니 무슨 관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공장 경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공장 경영을 하고 있고 참 말세네 말세. 야 봐봐 토토마니아. 자 이런 토토마니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냥 돈 벌면 돈 버는 정도 토토에 다 꼬라박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 거죠 그냥.
야, 빨리빨리 해라. 아니, 근데 왜 형제처럼 지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왜 올려 지내요? 아, 그래도 아파트 전세 이사 갔네. 이 사람은 좀 낫네요. 돈 좀 벌어놨나 보네요. 술자리에 실수했다고.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콜드밀크이 뭔지. 술자리에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술자리 실수해도 그냥 자기 먼저 가게 있어요. 술자리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이것 좀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꼭 해줄 말이 있어요. 본인이 술버릇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걸 봐서는. 술자리에 과음에 실수한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야, 이 회사를 10년 동안 다녔다고. 정말 생각이 없네요. 대단하다는 느낌보다는, 난 있잖아요. 아까 그 앞전에 썰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음, 그, 10년 동안 다녔다는 자체가 얼마나 본인이 자기 개발 안 해놨으면, 이런 공장에 10년 동안 다니까. 10년 다닌다고 해서 뭐 연봉 상승을 제대로 해줬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대우를 해줬기를 했겠어요? 어, 참나. 성질이 좀 들었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보면, 자기보다 형이거나 짬밥 높은 사람한테 뭐라 못하지만, 자기보다 밑에 사람한테는 얄짤없구나,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예민하구나, 이 사람이. 야, 변태 있네, 변태. 예, 왜 생산직이 꼭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지 모르겠어, 변태. 야동 중독자. 아, 참. 하극상. 야, 이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 돌싱이구나, 돌싱. 뭐 아주머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뭐 스킨십을 했다는 거야, 강제로? 만약에 그 아주머니 남편 오면 어떡하려고? 미쳤네요. 남편 오면 어떡하려고요? 콩만 먹일 수 있겠네. 예, 미쳤네요. 인생 갈아엎으려고 작정하셨네요. 요즘에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는데. 아, 존님 아주머니. 아, 초반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안 한다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왜 열심히 했냐 하면 초반에 잘 보여야 되잖아. 사람들을 잘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했는데 해보니까 힘든 거야. 여자 몸을 활락하기 힘든 거야. 그리고 잘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직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뭐냐면 처음엔 다 열심히 해. 처음에는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가서 열심히 안 해요. 왜냐? 열심히 해봤자 월급 받는 건 똑같고 인정도 못 받고 나만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세요. 아주머니 남편이 이혼하셨다고 그거 알고 있다고. 아니 자기보다 나이 많은 누나를 50대 아줌마를 50대 아줌마를 꼬시려고. 야, 참 어지간히 급하셨나 보네요. 예, 그분 어지간히 급하신가 보네. 짐승인가 보네, 짐승. 예, 아직 뭔가 왕성하신가 보네요. 아무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 다니시면 안 돼요. 이거 자랑이 아니야. 제가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게 좋아요. 이름 있는 회사는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대우는 해준단 말이야. 안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를 다니는 게 일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우나 복상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저런 대우는 안 해, 인간적으로. 저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나 살다 살다 밥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처음 보네, 진짜. 그리고 현장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화장실하고 청소를 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뭐 확인한다고? 더러우면 확인한다고요? 다시 청소하라고? 야,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다운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이 편한 것도 아니야. 밥도 맛있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도 굉장히 모질이 천지이고 회사도 어려워. 다닐 이유가 없는데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잖아. 안 그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메리트가 없어. 예. 절대 이런 회사 다니시면 안 돼. 여러분도 이런 회사 다니시면 안 돼. 예. 이런 회사는 딱 보고 스캔해가지고 딱 아무리 길어야 하루 해보고 안 나오면 돼. 야,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사람을 고용하고 시키는 사장이 문제가 많네요. 이런 사람들 쫄딱 망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사람들 일 못 시키게 해야 돼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지, 진짜. 아무튼, 콜드미크님, 고생하셨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공장에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혼낼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제발 사람다운 공장, 사람 대접해 해주는 공장,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공장에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아웃소싱 용역 하청 같은, 아웃소싱 용역 하청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이런 공장 같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시지 마시고요. 네. 제발 좀 괜찮은 공장에서 예전보다 좀 편하게 즐겁게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